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도 여러분들과 많은 상담을 했었는데요. 2부에도 많은 분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좀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는 023772-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바로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저는 보유를 하고 있는데 네. 매도를 어떻게 완벽하게 처리해야 될까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목을 어떻게 보유하고 계세요? 네, 금양이라는 종목 예. 8,900원에 네. 지금 25% 보유하고 있거든요. 얼마예요? 8,900원에. 근데 왜 안 파세요?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아, 이거 언제 이 파동이 끝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 파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을 어느 자리에서 뭐 환상적으로 퍼펙트하게 매도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는 퍼펙트하게 매도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예측에 대한 틀이 있거든요. 뭐 금형이라는 네. 건 뭐 배터리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막 강하게 맞습니다. 모멘텀이 들어와서 움직인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고 여기서 꺾일 수도 있거든요. 네,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파동이라 그래요, 파동. 그러니까 파동이 몇 네. 파동이냐면 큰 파동이 네. 샘파동이 나온 자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수익을 챙기는 게 어떨까? 큰 수익 나지 않았어요? 제가 2만 원대에서 네. 반 정도를 수익을 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제가 그때 이 금양을 골랐던 이유가 7월 달에 네. 이 리튬이랑 전지 관련주들이 네, 맞아요. 움직임이 같이 있었어갖고 네. 네, 골랐었는데 다른 종목들은 제가 목표한 30% 50%를 찍고 떨어졌는데 네. 이제 금양은 잘 견디더라고요. 네, 견뎌요. 네. 근데 제가 주식이 조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이게 빠지는 것과 더 치는 것에 대한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네, 그래서. 한 2박 3일은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랑. 이게 버티는 거하고 이런 종목들은 네. 이 뭐를 잘 보냐면 아까 얘기했던 모멘텀이거든요. 리튬 가격이 네. 강하게 움직여서 이쪽 관련주가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이게 테마라고 보시면 네, 돼요. 맞습니다. 예, 그쪽으로 강하게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믹싱을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이 세력이 돈이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세력이라고 하면 외국이 될 수 있고 기관이 될 수 있고 개인들의 네. 누군가 주체가 있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그럼 이런 주체를 만들거든요. 이게 누구라고 말할 수 없고, 그럼 이 자리가 어디가 끝자리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몰라요. 그죠? 거품이 그렇죠. 끝자리를 알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냥 그렇죠. 시그널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되면 떨어지는 게 통계다라는 것들이. 네. 그래서 경험치 가지고 대응하거든요. 이거 정말 행운이 온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한테 행운이 온 네. 거거든요. 이게 네. 주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오는 게 초심자의 행운이라 그래요. 그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몇 번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그죠. 주식한 지 얼마 안 됐으면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네네. 지금 저라면 지금 이걸 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돌아가면 그 제자리로 가거든요. 그렇죠. 네네. 반복 사이클이 도른다 보면 어느 네네. 정도의 타임을 잡고 팔 자리가 어디냐 그러면 시가총액을 많이 봐요. 1조, 2조 막 이렇게 라운드 피겨값으로 올라가고 그다음 파동은 3파동으로 가요. 근데 이 네. 파동은 끝자리 파동이라고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1파, 2파, 3파의 끝자리고 윗꼬리에 35,000원 찍고 네. 내려온 거잖아요. 그 네. 여기서는 뭐 어찌됐든 뭐 더 가더라도 조정이 들어온 자리예요. 들어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 같으면 팔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팔아가지고 다른 거 뭐 하면 안 돼요? 남들 네, 지금 예. 지금 두 종목을 최근에 또 들어갔는데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장에서 돈이 많이 빠지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근데 이거는 금양은 이건 정말 행운이에요. 남들은 다 힘들게 지금 시장을 버티고 있는데 나한테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행운이 온 거잖아요. 행운이라는 건 네. 잡는 사람한테만 행운이고 지나가는 네. 건 행운이 아니거든요. 근데 나한테 행운이 네. 왔는데도 잡지 않고 그냥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행운을 잡는 사람이 임자인 거거든요. 근데 놓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청자님이라면 저는 네. 엄청 큰 수익을 나한테 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바로 맞습니다. 갖고 올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이제 돈을 초심자의 행운처럼 세상은 공평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좀 이제 이번 경험 삼아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이제 투자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네. 이치는 나한테 큰 행운이 왔을 때 다시 가져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서 내가 어떻게 네. 이제 투자를 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또 다시 이제 네. 조금씩 매매를 임하는 게 나아요. 크게 온 거는 크게 뺏어가요. 그 천연의 맞습니다. 행운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예, 그런 게 올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네. 지금 저라면 수익을 챙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제가 한 네. 지금 5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요. 네. 그럼 앞으로 좀 더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게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5년은 거의 다 보면 손해를 보고 5년은 본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10년 후부터는 손실을 안 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주위에 네. 있는 사람 여러 사람을 봐고 이 젊은 네. 친구인 것 같거든요. 목소리를 보면 좀 네. 5년은 되게 어려운 시장이 와요. 누군가 다 그래요. 똑같은 수순이고 네, 네. 5년은 돈을 많이 손해 보고 그냥 5년 후는 손해를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본전을 네. 이제 찾아요. 그러면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성장을 내면은 10년이 지나면 이제 큰 네.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 이제 매매의 기준이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큰 수익이 났을 때는 이제 자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술적인 테크닉 방법과 기본적인 모멘텀을 네. 가지고 시장을 네. 투자했다면 더 중요한 거는 내 자금 네. 관리를 어떻게 매니지먼트를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 자금을 어떻게 시장이 좋을 때는 많이 투입을 하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빼고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5년 지났으면 자금을 제대로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요. 이게 매니지먼트인데 네. 이거를 키우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다 하는 자금의 네. 이동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네. 그 나만의 기준, 원칙을 해오는 게 더 중요해요. 이제 테크닉한 방법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자금 네. 관리를 더 신경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그러면은 네, 네. 다음 부채 사이클을 준비하는 게 그렇죠. 좋겠다라는 예, 맞아요. 예. 말씀이신 한 거죠? 템포 쉬어서 네. 큰 사이클이 왔으니까 나한테 큰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한 템포 쉬었다가 한번 네. 돌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게 한번 체크해서 네.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해성 BS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55,000원 70%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요? 글쎄요, 차량용- 그것이 네. 좋아 보여서 샀는데 네. 하도 빠져가지고 지금은 그냥 그렇네요. 그래요. 좀 마음 아프시죠? 예, 주식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게 여러 가지 이게 이 종목 왜 움직였냐라고 했을 때는 작년에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 현상이 돼서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돼가지고 해성 DS는 차량용 반도체 반도체 쪽에 영향을 받아서 강하게 움직였어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피크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피크아웃이거든요. 좋다 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지만 더 올라가려면 그거보다 더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다운 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내일 틀릴 수도 있어요. 정답이 없거든요. 이게 왜 그러면 시세이기 때문에 이게 고정적으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적 공식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게 딱딱 떨어져서 우리가 시장을 본다면 정말 쉬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심리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업황 사이클, 환경, 외부 변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답답해요. 계속 빠지잖아요. 그죠? 이게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 종목은 꺾이는 추세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 얼마 떨어지냐? 딱 50% 떨어져요. 그다음에 저점 잡거든요. 그때 팔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살 때 얘가 올라갈 수 있는지 떨어지는지 내가 알지 않으면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세요. 좀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 답답하죠. 그 심정은 저도 알아요. 옛날에 저도 주식을 할 때 그 심정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왜 내가 사면 떨어지는 거야? 그 이유를 뭘까요? 아이고, 맞죠?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뭐 네. 좋고 또 차량 그뭐 반도체. 자율주행에 맞아요. 대기한 거에 있어서 근데 떨어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주가가 너무 많이 반영됐어요. 그게 좋은 게 먼저 반영됐어요. 주가는 선반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것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수익이 잘 내고 돈 잘 벌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주가라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공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 팔아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어느 가격이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면 5만 원 선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때 정리하는 게 나아요. 25% 반등 들어오거든요. 이게 자연 반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은 기술적 반등뿐이 안 돼요. 추세 꺾였어요. 이 종목은. 꺾이면 계속 내리막길이 와요. 그래서 어느 정점이 되면 다시 오르막길로 오고 인생도 그렇잖아요. 안 될 때는 뭐든지 안 되죠. 몇 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겨내면 좋은 기회가 오고 이겨내지 못하면 더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인생인 거잖아요. 주식도 똑같아요. 한번 추세를 잡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내려가요. 계속 올라가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저점 잡고 다시 올라가요. 이게 리사이클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45,000원에서 5만 원 오면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아무리 지금 주식을 오랜 시간을 제가 주식시장 담고 있어서 제가 그걸 몰라요. 그게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거 언제 올라가요라고 하면 제가 답을 못 해드려요. 그건 너무 죄송한데 이런 제가 종목들은 생각하기는- 네. 기술적 반등이라는 구간이 시장의 믹싱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자연 반등이 들어올 때 매도해야 돼요. 최근에 이제 저점 자리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거래가 들어오는 것도 봐야 되고 어느 시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 올라가요라고 하는 거는 제 말에 책임을 질 수 없는 발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시간을 줘야 돼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종목인데 손절을 해서 다른 종목 사면 또 손절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는 게 나아요. 3월 5천 5만 원까지 홀딩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한번 대응 한번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네. 주셨어요? 예, 대한항공이고요. 네, 몇 색깔 비중은? 29,900원에 10%입니다. 29,000원이요. 마음고생 되게 많으셨겠다. 그죠? 네, 오래 기다려 믿고 있는데 네. 앞으로 그냥 계속 쭉 가져가면 괜찮을지. 네. 제가 어떤 예, 말을 할 것 아니면은-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은 더 가져가야 돼요, 가져가지 말아야 돼요라고 했을 때 제가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왜요? 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풀리고 이제 계속 점점 네. 예, 외국으로 여행도 많이 가고 할 거라서는 예, 그래서 미리 샀는데 예, 이렇게 제가 좀 높은 가격에 좀 산 것 같았고 네. 지금 저는 조금 비중을 늘리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전화 드렸거든요. 네, 늘리세요. 아, 늘려도 돼요? 네, 왜 그러냐면 실적 발표가 이번에 네. 나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실적이. 아, 아시겠지만 예, 실적이 예. 생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실적이 좋다는 네. 거는 4분기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해외 여행에 대한 그 항공 물류 쪽과 그 항공 운송 쪽에 이 모멘텀이 되게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사시면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11월, 12월에도 레벨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실적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그 수혜주와 피해주들이 있잖아요. 가장 나빴던 게 네네네. 뭐 네. 수혜주는 뭐 실적에 대한 베이스, 그다음에 피해주도 역시 실적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똑같아요. 그래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3분기 확인이 됐기 때문에 4분기까지 네.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잘 팔고 나오는 건 어떨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좀 그럼 사세요. 예. 그럼 제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다음에 살 때는 우리가 타이밍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네. 얘기했지만 다만 지금 실적이 발표졌기 때문에 그 돌아가 보면 타이밍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그 타이밍 네. 강요는 다음에 볼 때는 55일선 기준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 분홍색 선 있잖아요. 여기 보이세요? 여기 네, 이렇게 네. 선을 이 자리에서는 꺾이는 추세가 되게 많아요. 분홍색이 이렇게 꺾였다. 이게 55일선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요. 그러면 55일선 기준으로 이 주가가 거의 이렇게 떨어질 때 55일선, 그다음 올라갈 때 55일선 가지고 움직여요. 약간의 추세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55일선을 네. 기준으로 볼 때 이 위치가 어디냐라고 판단할 때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툴을 써서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알테오젠. 알테오젠 사자 매수가 비중은요? 많이 떨어졌을 건데. 43,500원에 네. 30%입니다. 그죠. 이 종목도 말이 좀 최근에 많이 있었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아까도 매번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는 장기적으로 좋아요. 근데 좋은데 뭐냐면 실적이 잡아줘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수 없고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될 거예요. 얘 회사의 실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잘 안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돈을 잘 못 벌어요. 그다음에 또 이슈가 있었잖아요. 예. 이슈가 있었고 공매도 물량도 엄청 많아요, 이 종목.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산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요? 싸서 사신 거예요, 아니면? 조금 싼 부분도 있고 무상 네. 정자 부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신약 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시 나오는 부분을 좀 믿고 매수를 했는데 네. 뭐 최근에 IR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지켜봤을 때 네. 회사에 대한 믿음이 조금 신뢰가 좀 깨지는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제약바이오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네. 보면 뭐 제약바이오가 그동안은 뭐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대로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적에 받쳐주고 성장이 없는 기업들은 이제 못 가요. 그러니까 좋아요. 제약바이오 섹터는 좋은데 이제 돈을 네. 잘 벌어야 돼.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강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만 움직이고 옛날에는 막 기대감으로 막 제약바이오가 돈이 많이 몰렸다면 그 실망감으로 돌아오는 시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네. 종목을 잘 봐야 돼.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뭐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보면 뭐 유한여행 같은 건 되게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최근에 많이 네. 움직였어요. 그건 뭐냐 실적 베이스가 깔아준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파이프라인이 강한 것들. 뭐 이런 것들만 움직이고 이제 앞으로 뭐 코타기의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는 이제 움직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는 되게 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제약바이오 섹터가 정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커질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을 거라고 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그냥 올라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게 나아요. 반대로 가세요. 지금 앞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일어날 거냐라고 했으면 딱 정해져 있어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 지금요. 거기에서 사는 게 어떨까요? 제일 그럼 잘하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바이오는 정리를 하는 게 전 낫겠네요. 맞아요. 한 4만 원 선 오면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그 14일이 저기 그 신규 상장일인데 네. 무상증자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뭐 그때 뭐 이 종목은 예. 이게 뭐라 그러냐면 수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좋은 게 있었으면 먼저 반응을 했었을 거예요. 계속 예. 떨어지는 이유는 안 좋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누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 종목이 월요일 화요일 정도에 반등해서 들어올 거냐 안 들어올 거냐 이게 무게예요. 그러니까 예. 이 모멘텀이 앞으로 일어날 모멘텀이 시장에 이게 호재로 받아줄 거냐 악재로 받아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예. 좋은 뉴스인데도 떨어져요. 정말 안 좋은데 주가가 올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 자체가 깨진 거고 사람들에게 소외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등 시 매도해야 돼요. 기대감은 내가 손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만 보는 거잖아요. 예. 사람의 심리가 내가 손해보고 있으면 좋은 것만 찾아요. 나쁜 거 절대 안 찾아요.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다른 걸 안 보이고 안 좋은 걸 안 보이고 좋은 걸 자꾸 찾아서 합리화를 시켜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것들을 안 보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걸 찾아서 어떻게든 합리화해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백날 제가 나쁜 얘기를 안 좋아 얘기해도 그게 안 들리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이 업종보다는 다른 업종이 더 빨리 가는 그쪽 갈아타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반등 시 예.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호텔 첼라인데요. 호텔신라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64,200원에 30%거든요. 그죠? 네. 네. 최근에 사셨어요? 네, 한 3번 정도 나눠서 사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힘들죠, 이거 종목도. 어렵죠. 왜 그러면 이번에 쇼티지가 나왔던 게 실적 때문에 그래요. 네, 맞아요. 실적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다 예상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럼 대형주는 실적이 안 좋은 게 좋을까요? 실적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근데 이제 선반영 된다고 그쵸. 하는 것 맞아요. 같아서. 네, 맞아요. 선반영. 근데 지금 보면 제가 호텔 첼라를 산 이유가 호텔 리조트 사업은 잘 되고 있는데 네, 맞아요. 면세점 사업이 문제가 됐었거든요. 면세점 문제가 돼요. 네. 네, 근데 미국이나 지금 국내 항공주들이 너무 실적이 좋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세점이지 않을까 네. 싶어서 이제 들어가 보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게 뭐냐면 네. 스토리텔링. 이게 지금 하신 거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네, 맞아요. 내가 스토리텔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이런 조건에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이건 스토리텔링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수급이에요. 네, 이 수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던 거 수급.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토리텔링은 재료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는 게 수급. 그러니까 사람이 사냐 안 사냐. 그다음에 하나는 실적이에요. 네, 실적은 안 좋았던 거 뺐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럼 세 가지 중에 네. 두 가지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죠? 실적은 안 좋은 거니까 반영이 된 거고. 그럼 두 가지, 총 세 가지 중에 한 개는 버리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가 좋아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버티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왜 그러냐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이 좀만 좋아도 기저효과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턴 네. 어라운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은 지금 가격에 대한 왜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곡이란 뭐냐면 심리적으로 더 누른 거예요. 그게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시장이 더 안 네. 좋았기 때문에 더 안 좋은 그 악재 뉴스가 더 세게 쇼트지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네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크기 때문에 굳이 지금 버리지 말고 좀 갖고 가는 거 어떨까요? 네. 제가 멘토님 그 예수금이 한 20% 정도 남았는데 네, 10%씩 두 번에 걸쳐서 더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더 들어가세요. 네. 아, 네, 근데 이거 알겠습니다. 들어갈 때는 우리가 또 볼 때는 이게 바닥이라 그래요. 네. 이게 바닥 혹시 이제 기술적 분석도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실적은 안 네. 좋은 건 다 알겠어. 그러면 이 네네. 가격이 싸냐 안 싸냐라고 했을 때 지금 싼 가격이에요. 네. 너무 안 좋았을 때 코로나 전국에서도 이 종목은 2020년에 이 6만 원, 6만 4천 원 언저리까지 바닥을 잡고 반등이 들어왔거든요. 여기 하나, 여기 둘. 네네. 이제 기술적 반등을 네. 보여야 돼요. 이 자리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을 거야라고 과거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금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가격의 네네. 위치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내가 좀 더 시간을 주면 7만 5천 원까지는 자연 반등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네. 일사적으로 나는 7만 5천 원까지 보고 한번 매수해볼 거야 해도 나쁠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그럼 매도할 때는 분할로 하는 게 나을까요? 한 번에 다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저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팔 거죠. 네, 맞아요. 그럼 한 번에 팔고 종목을 잊어버리는 게 나아요. 아, 왜 그러면 네, 사람이 저도 미련이 남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 종목을 매도할 때는 걸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걸어놓잖아요. 뭐 10원, 20원, 100원, 200원 네네.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걸어놓는 게 아니라 어차피 팔 거 10원 네. 손해 보더라도 밑으로 파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거기에 안 맞고 쭉 밀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팔 네네. 때는 과감하게 남겨두지 마요. 예. 아쉬워할 네, 필요 없어. 왜? 종목이 3,000개가 돌아다니는데 굳이 이 종목으로 모든 거를 짝사랑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밀어두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예. 네, 어느 잘 정도 알겠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는 박진감 넘치게 강하게 딱 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거. 알겠죠? 네.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7만 5천 원까지 네, 좀 감사합니다. 보여요. 7만 5천 원까지 홀딩 의견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시켜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원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 네.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도. 어느 종목이세요? 전화는 처음 드렸고요. 아, 네. 방송은 안 빼놓고 보고 있는데.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어느 종목? 잘안 됐죠. 예. 어느 종목이세요? 예. 종목. 현대 미포조선 아, 현대 미포조선이에요? 매수가 비중은요? 92,700원에 20. 아, 이건 좀 잘 팔아야 되거든요. 업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가를 주식을 볼 때 이 사이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이클 혹시 아세요? 대형주는 특히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이 업황의 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가격 위치대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피크아웃이고 피크아웃이다. 그다음에 다운 사이클에서 턴 어라운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조선주는 영화배우를 보면 조연과 주연이 있죠. 네. 그죠? 딱 나눠지잖아요. 조연 배우하고 주연 배우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 조선 업종은 이 주연이 될 수는 없어요. 조연은 될 수 있어도 주연은 될 수가 없어. 근데 주연이 안 되면 또 엑스트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연급은 안 돼도 조연급은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업종의 중심에 쓸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업황의 순환매 사이클이 되게 심하거든요. 이 조선 업종이. 그래서 업황의 업사이클보다 다운사이클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많이 붙어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직격탄을 맞는 게 또 조선주예요. 그다음에 철강가, 원재료값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주가 많이 있어도 회계적인 부분에서 선출입 방식을 쓰거든요. 선입 방식을 써요. 이 부분들은. 그래서 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이게 악영향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 때는 실적의 베이스로 올라갔다면 이제 앞으로는 올라가는 것보다는 다운 사이클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55일선 머리 쪽 있잖아요. 10만 원짜리에서 파는 게 나아요. 네. 그 자리에서 딱 팔고. 왜냐면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그냥 머리가 개운해져 버려요. 네? 왜요? 머리가 시원해져 버립니다. 그래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옛날엔 주연이었었어요. 조선주들이. 옛날에 뭐 2010년, 뭐 2007년, 뭐 2000년도, 뭐 2009년, 8년, 7년에 막 급등을 했었어요. 조선주들이.
뭐 현대중공업이나 마찬가지고 막 되게 퍼포먼스가 많이 났는데 이게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조용급으로 바뀌고 주연은 뭐냐? 우리는 딱 정해서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이게 주연이에요. 파이널이라는 게 얘들이. 그럼 얘들은 나머지는 그냥 그냥 그렇구나. 경기가 좋으면 잠깐 올라왔다가 경기가 떨어지면 떨어지고 이런 그 바운스 외에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그냥 10만 원 안에서 매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10만 원 근처 가면 일단은 매도하고 매도해요. 예, 꺾였어요. 지워버려라. 네, 지워버리는 게 나아요. 이 종목은 꺾였어요. 예. 이게 10만 원 언저리에서 추세 라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꺾인 자리이기 때문에 얘는 반등이 주고 빨리 빠져나오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10만 원 선에서 이번에 매도 의견 조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제가 강연에 안내 좀 하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현지 멘토님이 부산에서, 문현지 멘토님, 김두원 멘토님, 황민영 멘토님이 부산에서 강연을 합니다. 오늘 1시에 적십자회관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은 분이 참여했으면 좋겠고 11월 전략과 12월 연말에 대한 전략들을 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많이 가지고 가셨으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은 1시에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여러분들 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자, 1시에 부산 적십자회관에서 김도현 멘토님, 황민영 멘토님 강연을 하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을 강연의 장소에 가서 11월, 12월 전략을 듣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KTNG. 예? KTNG. KTNG 사셨어요? 네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94,800원 5%요. 잘 사셨는데요? 예. 좋은데 이거. 아, 그래요? 네. 이거 어떻게 사셨어요, 이거? 아니, 그냥 차트 보니까 네. 계속 외국인들도 사고 그래서. 네. 배당 성향도 네. 강하고 네,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좀 약간의 이슈가 있어요. 네. 이게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이 외국인들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가져가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긴 박스권에다가 강하게 들어온 종목이고 실적 베이스도 좋고 그다음에 네. 배당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 방어주 성격으로 봐도 되고 가격대는 네. 10만 원대까지는 봐도 되거든요. 거기까지 홀딩하는 거 아. 어떨까요? 나쁘진 않아요. 아, 그럼 10만 원 오면은 파세요. 예. 매도해야 되나요? 네, 매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가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실적 베이스하고 그다음에 수급 베이스가 되게 좋아요. 이 종목은 네. 여기 보면 네네. 이 빨간 거 이게 빨간 게 누구냐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네. 최근에 매수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최근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추세선 자체가 네. 빨간 선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거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이에요. 매수가 집중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 보면 네, 외국인들이 네, 계속 들어오죠. 보셨죠? 네네. 여기 외국인들 그것 계속 때문에 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은 사는 이유는 딱 한 가지거든요. 좋기 때문에 사요. 특히 개인들은 테마의 성격이 강하고 기관들은 단기 매매가 강하고 외국인들은 쭉 끌고 모을 때 외국인들의 이 비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루도 없이 외국인들이 계속 빨간 거면 외국인에 나올려 물량을 다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게 실적 베이스가 좋아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라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더 커. 근데 라운드 피격 값이라고 해서
10만 원 정도, 20만 원 뭐 뒤에 000 단위에 밀리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자리가 그 자리이기 때문에 10만 원까지는 네.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매도하시기 바래요. 예, 그리고 배당은 네. 조금 더 내려간 다음에 사둬야 되나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근데 저는 배당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샀다 팔았다 하기 때문에 그 배당보다 손실이 더 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 네. 예, 왜냐면 그 팔 때 네, 배당일이 지나면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팔았을 때 배당보다는 네. 손해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저는 배당주 잘 안 해요. 네, 그렇게 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코스모화학 여기 25,000원에 30%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최근에 사셨어요? 네네. 이게 쌍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코스모와 뭐 2차 전지 관련주, 소재 쪽, 그다음에 장비 쪽 뭐 이런 것들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이게 뿔이라 그래요. 이런 건 기술적 패턴을 가지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걸 장기적으로 볼 거냐, 단기적으로 볼 거냐라는 그 선택지에 우리가 서 있어요. 근데 배터리는 네. 배터리 관련주들은 앞으로 계속 좋아요. 그러니까 네. 피크 아웃이라 해야 뭐 2025년까지는 건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변동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출렁임이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괜찮은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수익 났다고 네. 손실 나면 막 뭐 두렵잖아요. 심리가 꺾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수익 나면 수익을 가져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네. 기술적으로 봐야 돼요. 이런 종목은 실적도 좋고 모멘텀도 강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되면 심리적으로 파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네. 했을 때는 이 3만 원대예요. 네. 그 위쪽 오면 딱 팔아서 수익을 챙기고 지켜보는 게 나아요. 그게 네. 줬다 폈다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우리 대응하는 거 어떨까요? 한 번 더 있어요. 네. 이게 29,000원에 3만 원 오면 이쪽 라인에서 네. 팔면 돼. 이게 외쌍이라 그래요. 외봉은 쌍봉을 만든다 그래서 외봉 나오고 네. 쌍봉 만드는 경우 많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조금 일조언저리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수급을 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사는지. 이렇게 뭐 기관들이 많이 사거든요. 네. 기관들이 많이 사는 것들은 단점과 장점이 있는데 고점에 기관들이 사는 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고점에서 물량을 터는 게 있어요. 실적 네. 베이스니까 투자 성향 때문에 연말에 되면 기관이 많이 산 종목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펀드 수익률을 맞추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거는 갑자기 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네. 연말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네. 고점에 있을 때 우리가 얼른 수익을 챙기고 상황을 주시하는 게 좋아요. 특히 연말 때는. 그래서 기관 매수 종목들은 우리가 항상 조심하자라고 보여져요. 쇼티지가 강하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기관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거를 우리가 보고서 매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29,000원, 3만 원 오면 매도하세요. 네네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신라젠입니다. 매수가 비중은요? 13,100원에 30%. 이거 단타하려고 들어가신 거죠? 그렇죠. 예. 단타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럼 네. 잘 볼 줄 아세요? 단타라는 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실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아픔을 겪었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개인들 눈물을 흘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 단타로 네. 들어가신 거는 테크니컬한 부분을 잘 아세요? 아니, 잘 모르는데요. 근데 어떻게 단타 쳐요? 그냥 많이 좀 떨어지니까 들어갔어요. 예? 아니, 좀 여기 16,000까지 올라갔다가 밑으로 이제 내려가려면 사봤어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간다고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 자리는 네. 갭매권자리라 한 번 치면 매도 치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들어간 거라 이 꺾어지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짧게 치게 돼요. 이런 종목들은 뭐 펀드멘탈이나 뭐 실적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고 그냥 네. 기대감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네. 뭐 이렇게 눈물 콧물 다 뺐다가 뭐 상장이 유지돼 가지고 강하게 급등을 했지만 또 이제 어때요? 이제 시끄러져요. 그러면 이 자리를 기술적 분석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 종목 한 번 더 튀어 올라오거든요. 매질 잡은 네. 봉이 있기 때문에 12,500원, 12,500원 라인에 오면 파는 게 나아요. 단기 대응을 할 장기적으로 거면. 괜찮아요? 네? 장기적으로 갖고 갈 때. 별로 안 좋아요. 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거는 앞으로 성장성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네. 얘기했지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개인들이
이게 꿈과 희망을 줬던 종목 섹터 중에 하나가 업종 섹터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거든요. 왜 그러면 네. 기대감으로 막 몇 배가 나왔던 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에서 다 나왔거든요. 막 네. 뭐 식품제약 같은 거 보면 막 엄청난 그 산을 만들고 지금 어때요? 다 꺼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대감이 되게 컸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 실망으로 왔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이프라인이 정확히 있는 기업 아니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은 기대감으로 이제 제약바이오는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처럼 막 큰 시세를 내고 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자리예요. 특히 이 종목은 더 그러고. 그래서 새로 요즘 뭐 그 개발하는 약이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그것 때문에 많이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어때요? 그동안에 이런 그 기업들을 보면 다 실망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몇 번에 대한 실수를 겪으면서 기대감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이 노래에서 나오는 게 나아요. 12,000원에서 12,500원 되면 파세요? 12,500원? 12,000원에서 12,500원. 그 자리까지는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파세요. 알겠죠? 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훈 멘토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매에 전화 주셨을까요? 저 네이버를 16만 5천 원에 30%를 요번에 최근에 샀거든요. 네, 최근에.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가격이 너무 많이 다운돼가지고 네. 앞으로 좀 얼마까지 좀 가지고 있어야 될지 네. 단기간으로. 네. 장기간은 얼마고 단기간은 얼마고 좀 알고 싶어요. 아, 그걸 제가 정확히 딱 찍어주면 좋을 건데, 그죠? 예. 맞잖아요. 그죠? 앞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선생님이 언제 돈 벌어요? 라고 하는 걸 맞춰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선생님이 언제 내가 돈 벌고 언제 몇 살 때 제가 돈을 많이 벌까요? 맞춰달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통계로 보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예. 이런 유형의 시간들의 종목들이 움직였던 행태를 제가 보는 거고 내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맞으면 예. 좋지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죠. 이게 통계로 보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건 어디 선으로 봐냐? 저 분홍색 선 있죠. 여기 보면 예. 여기 어디 예. 20만 원짜리 딱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예. 이 공간이라 그래요. 이 공간. 이 공간 매매. 요거 55일선 이런 종목들은 기술적 반등이라 그래요. 이제 추세로 옮기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플랫폼 자체들이 영향이 되게 많고 실적 베이스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누워 있고 거품이란 게 단어가 여기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거는 약간의 거품들이 많이 껴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코로나 때 우리가 버블을 만들었던 거예요, 이 종목이. 그렇기 때문에 원 가격으로 원래 회복하는 게 돼 있거든요. 다운사이클이라 그래요. 그게 온 거예요, 자리가. 근데 어느 적정 수준에서 다시 레벨업이 돼요. 그게 지금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0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팔고 나오면 돼요. 추세를 돌린 게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과대 낙폭이나 과매도 구간에서 심리적으로 여기다 싸다, 선생님도 싸다고 느껴진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싸다고 느끼면 다른 사람도 싸다고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끼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붙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이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의 반등이 폭이 들어와요. 이게 55일선으로 거의 다 보면 그 언저리까지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들고 있으면 20만 원까지 수익을 내면 그때 파는 게 나아요. 왜 그러면 저 20만 원 추세를 봐야 정도에. 되니까. 어차피 이 플랫폼 기업들은 또 이런 그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20만 원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노리는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참고해서 대응 한번 하시기 바라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아닙니다. 요즘 마음이 고생이 많으실 거예요. 주식 하신 지는 얼마 된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뭐 좋지 않아서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예, 너무 힘들어요. 네, 뭐 다들 그래요. 뭐 저도 힘들고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들 다 힘들거든요. 근데 이 시간도 지나면 좋은 시간들이 오니까 시간과의 싸움을 해서 우리가 승리해서 나오면 돼요. 어느 종목이세요? 네, 하나솔루션인데요. 하나솔루션이 네. 매스컵이죠. 예, 뭐 여태까지 또 괜찮다 그러다가 네. 갑자기 또 뉴스 나온 거 보고 네. 또 안 좋은 것 같아서 이걸 네. 빨리 빠져나와야 되나 어떻게 네. 해야 되나 이제 궁금해서 멘토님한테 전화 좀 드려봤어요. 예. 그 매스컵 비중은 정확히 어떻게 되시죠?
48,800원이고요. 네. 3%. 아, 3% 많지는 사셨어요? 않거든요. 아, 네. 많지 않으시구나. 하나솔루션 네. 같은 경우는 미국 퍼포먼스가 많아요. 미국 그 태양광 네. 지원 정책으로 이 모멘텀이 되게 커요. 하나 쪽은. 근데 제가 뉴스를 봤지만 금요일 아까도 정책 리스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책 예. 리스크가 이제 태양광 쪽에서 이게 정부 정책과 대립하지 말라라고 주식 격언에 있어요. 그만큼 예. 정책의 지원에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잡혔냐에서 큰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네. 금요일 날 보면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에서 이제 풍력적으로 지원을 바꾸겠다라고 뉴스 보셨죠?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미국 시장 호황이라 해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네. 나쁘진 않지만 이제 반등이 들어오면 그런 리스크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종목은 한 번 더 반등 들어올 때 매도하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52,000원 아. 정도 오면 매도하고 네. 종목 교체. 네. 그리고 머리가 아. 이게 이게 여기 보면 이게 쌍봉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봉자리도 네. 좋은 자리는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하나, 네. 여기 둘. 네. 이 봉자리가 왔고 밀렸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면 네. 좀 많이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은 반등 시 52,000원 정도 오면 그냥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건 어떨까요? 아, 근데 그래. 끝까지 왔어요. 여기 보면 3천장이라 그러죠. 똑같이 여기 뿔 하나, 뿔 둘, 뿔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네네. 역사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어요. 여기 이 자리, 아, 예. 이 자리, 예. 이 자리인데 이 자리는 정말 강력한 모멘텀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조심해야 될 구간이에요. 패턴이라고 똑같이 예. 떨어지잖아요. 뚱 떨어지고 뚱 떨어지고 이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정책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예. 네, 그렇게 한번 대응 민터님 한번 다른 해볼게요. 태양광도 다 그럴까요? 다른 저는 것도? 이게 네네. 어떤 정책을 쓰냐 우리가 그 플랫폼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가 많이 움직였었던 게 정책 모멘텀이 되게 강했거든요. 코로나 때. 그래서 뭐 네. 플랫폼 기업 네이버 카카오들이 많이 움직였었어요. 그런 정책 네. 리스크들이 있으면 이런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지는 않아요. 아. 지원하는 업종으로 너무 들쑥날쑥해갖고 너무 힘들어요. 아주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그 꼭대기라 그러니까 가격이 자리가 꼭대기 예. 위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더 올라가려면 아. 레벨업이 커야 되는데 지금 가격대가 높아서 예. 여기서 쉽진 않아요. 예. 여기보다 더 좋아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약간의 이 시장 상황들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책 리스크를 네. 봐야 돼요. 특히 신재생 에너지는 정부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많이 네. 줘요. 근데 이게 네. 거의 다 왔으니까 여기서는 좀 종목 교체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예, 간선님. 아,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효성이요? TNT요. 예, 효성 TNC? 예, 매수가 비중은요? 29만 2천 원이요. 효성 TNC라고, 예. 예, 최근에 사셨어요? 예, 산지 얼마 안 돼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원래 그게, 겨울도 돼가고, 예, 섬유 쪽. 또 예, 운동할 때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운동 사셨어요? 체질도 있고, 예. 그래서요. 그래서 사셨어요? 실적은 나쁘진 예. 않지만 이런 종목들은 이 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마만큼 관심이 있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장기적인 모멘텀을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나쁘진 않아요. 수급이 나쁠 것도 아니고 이제 이 다운 사이클에 그래요. 큰 시세를 났던 종목이잖아요. 이 종목은. 큰 네. 시세를 났다가 이제 꺾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업사이클이 들어와요.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제 수급을 봐야 돼. 이런 종목은 수급이 중요해. 근데 이런 종목들은 어느 수급 주체가 누구냐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예, 예, 최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예,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 매수가 살살 들어온 거는 가격의 저점이라는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더뎌요. 단봉들이 많다는 것들은 큰 시세를 냈지 않지만 시간을 주면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 가격대로 우리가 붙어야 돼요. 매매를.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시간을 주면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더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가격대는 35만 원까지. 예, 그런데 음. 제가 좀 첨단 소재를 갖다가 이쪽에다가 물타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얘는. 그래서 상관없으세요? 근데 안정적이에요. 예. 더 이상 빠지진 않아요.
바닥 라인을 알겠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이 자리는 좀 예. 사놓고 모아가셔도 이 30만 원, 35만 원, 40만 원까지는 보여요. 시간을 주면. 예. 그때부터 이제 라운드가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이 외국인들의 지금 바닥에서 잡고 있거든, 물량을. 같이 예. 평소에는 상관없어요. 이 가격은 메리트 있는 가격이에요.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는 예. 거 어떨까요? 그러면 저것이 뭐야? 첨단 소재를 한 군데로 모아도 괜찮다는 거죠? 저는 이 종목이라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네, 효성 예. 테니시 정도면 우리 어르신이 매매하기는 나쁠 것 같지만 변동수도 작고 바닥 라인 잡고 실적 좋고 외국인 기관 근데 시간이 더뎌요. 그렇기 때문에 빠른 매매보다는 이런 가격에 사놓고 기다리면 시간과의 싸움은 예. 승리할 확률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35만 원까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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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TV인데요. 혹시 죄송하지만 TV 볼륨 좀 줄이시겠어요? TV, 예. TV 볼륨 올려서 이거 줄이셔야 되거든요. 예. 자, 어느 종목이세요? 히림이요, 히림. 아, 히림 사셨어요? 예. 매수 가구 비중은요? 11,460원에 15%인데요. 예. 이거 왜 안 파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매도한다는 게 매수를 내버렸어요. 아, 매도한다는 게 매수. 네, 오류. 매도한다는 게 배로 그냥 매수가 돼버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월요일날 그럼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건 테마로 움직였기 때문에 네옴시티 관련주라고 움직였어요. 예, 예. 그러니까 테마로 움직였는데, 그러니까 오류가 나신 거예요. 잘못 누르셔가지고 더 사신 거잖아요. 못 판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좀 안타깝다. 그죠? 그럼 이게 월요일에 예, 잠깐 시간. 팔아야 되는데. 예. 이 종목은 이 테마로 움직이는 게 테마의 끝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타임을 놓치면 손해를 많이 보거든요. 예. 예, 예. 150원 정도 떨어졌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 장관님과 여러 기업들이 참고해서 사우디 방문이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네. 그 같은 동행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네. 타이밍을 놓치면 진짜 손해를 많이 봐요. 끝자리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났을 때 얼른 팔고 나오는 게 더 좋아요. 그럼 월요일날 그럼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지금 많이 수익 나지 않았어요. 이건 또 금방 또 밀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 매도 치고 나오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고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윗꼬리가 좀 깊게 나온 거라 이런 것들은 얼른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날 매도하는 거 어떨까요? 수익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월요일도 아침 시간에 보니까 150원 좀 빠져 있네요. 이런 것들은 시간에도 잘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변동성이 되게 크거든,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변동성이 1% 정도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 밀렸다가 위에 들어와요. 꼬리가 들어온 자리이기 때문에 아침에 밀릴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시가총액 2천억을 만든 자리에서 밀렸거든요. 이 저런 종목들은 매도 기준은 시가총액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고점에 윗꼬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그러니까 월요일 날에 이제 딱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강해요. 근데 왜 팔아라고 하냐면 우리가 대응을 못해서 잘못하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매도를 하려 하는 건데. 네. 네, 이런 종목들은 그냥 빨리빨리. 네. 다음에 매수가 돼버려가지고. 핸드폰으로 하셔서 그래요. 핸드폰으로 그죠? 예, 예. 핸드폰으로 잠못 들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매할 때는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시고 매수인지 매도인지 급한 마음으로 잠못 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오류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다 실수 한 번씩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고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매매할 때는 매수할 때는 꼭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누르는 전략도 예, 무조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급하 보면 이게 잠못 누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도 꼭 그렇게 하시기 전에 깍 해보세요. 다 그래요. 한 번씩 다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만 뭐 이런 위축할 필요 없어요. 딱 한 번씩 겪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음에 안 하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파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상담이 다 끝났네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종목을 가지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 해드린 점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주도 우리나라 시장은 뭐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밴드 상단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제 유튜브 쪽에서 메시지를 드릴 테니까요. 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거투자 기원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